1817년 11월 17일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홀. 남자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남자의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살인자라고 외쳤죠. 하지만 아무도 남자의 다음 말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노려보는 피해자의 오빠를 힐끗 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무죄를 결투로 증명하겠습니다. 남자는 변호사가 건네준 노란 가죽 장갑을 받아 한 짝을 끼고 다른 한 짝은 피해자의 오빠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19세기의 법정에서 결투 재판이라니, 이 듣도 보도 못한 상황에 모두 잠시 말을 잃었죠. 이게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영국 워릭셔의 어딩턴 마을에 살았던 메리 애쉬포드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 1817년 5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밝고 쾌활한 성품의 20살 난 메리는 이날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마을 술집의 파티에 갈 생각에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메리뿐만 아니라 동네의 젊은이들이라면 다들 타이번 하우스 펍에서 놀 계획이었죠. 삼촌 집에서 하녀로 일했던 메리는 친구 해나 콕스를 만나 친구 집에 분홍색 드레스와 빨간 재킷, 밀집 보닛의 하녀복을 벗어두고 파티를 위해 새하얀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재킷부터 스타킹, 신발까지 모두 흰색으로 맞춰 입었습니다. 저녁 7시 반쯤 메리는 친구와 함께 신나게 술집으로 향했죠. 파티는 이미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메리는 이전에도 몇 번 같이 춤을 춘 적이 있는 에이브러임 손튼과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다른 마을 캐슬 브롬위치에서 일하는 건축가 겸 농부의 아들인 에이브러임 손튼은 당시 기록에 잘생겼다고도 아주 못생겼다고도 합니다만 일단 메리의 눈엔 멋져 보였던 듯합니다. 훗날 같은 파티에 있던 증인에 따르면 손튼은 메리의 언니하고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며 메리하고도 그렇게 될 때까지 죽어라 시도할 거라고 말했다 합니다. 물론 손튼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었지만요. 메리와 함께 온 친구 해나 콕스는 이 상황이 어색해 계속 위층에서 아래에 춤추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만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11시경 자신의 집에서 자기로 한 메리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죠. 아무리 기다려도 알겠다던 메리가 나오지 않자 밖에서 기다리던 해나는 자신의 썸남인 벤저민 카터에게 메리 좀 데리고 나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에야 메리와 손트는 함께 나왔고 그들이 앞장서서 걷는 사이 해나와 벤저민은 뒤를 따랐죠. 그러다 메리는 갑자기 생각해보니 할아버지 댁에서 자면 출근하기가 더 편할 것 같다 라며 해나에게 넌 먼저 집으로 가라고 권했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해나는 알겠다고 집으로 향했죠. 메리가 출근할 때 꼭 입어야 하는 하녀복이 우리 집에 있으니 메리가 아무리 할아버지 댁에서 자더라도 우리 집을 들려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건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 새벽 2시 45분경 친구 집에서 나오던 한 일꾼이 지나가는 손튼을 발견하고 좋은 아침이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튼은 답을 했지만 손튼 곁에 있는 여자는 고개를 푹 숙여 보닛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새벽 3시 반경 다른 일꾼이 지나가던 길에 메리가 서둘러 해나 콕스의 집 방향으로 뛰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새벽 4시경 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어난 다른 일꾼 존 캐스터튼 역시 메리가 지나가는 걸 보았죠. 새벽 4시 15분경 해나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은 메리가 지나가는 걸 본 존 캐스터튼은 이런 이른 아침에 아는 사람을 보자 반가워 채찍을 내리쳐 소리를 냈고 메리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다시 서둘러 길을 갔습니다. 존 캐스터튼은 메리가 하녀복인 분홍 드레스와 빨간 재킷, 밀집 보닛을 쓰고 손에는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고 했죠. 아침 6시경 일꾼인 조지 잭슨은 들판에 난 지름길을 따라 바쁜 걸음을 옮겼습니다. 늘 보는 2개의 무척 깊고 넓은 연못을 지나치던 그의 눈에 하얀 보따리가 들어왔습니다. 곁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건 노란 리본이 달린 보닛과 하얀 가죽 신발이었죠. 들판의 연못 옆에 덩그러니 놓여 바람에 팔락이는 노란 리본에 조지 잭슨은 이상하다고 여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얀 신발을 들여다보자 신발에는 피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다친 걸까 싶어 깜짝 놀란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구 있소? 하고 불렀지만 들판에는 아무도 없었죠. 허둥지둥 다른 사람들을 데려온 그는 근처에 핏자국과 고여있는 피를 발견했습니다. 연못 속 수초 사이로 시신이 설핏 보인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커다란 갈퀴를 가져왔습니다. 3번의 시도 끝에 아침 8시가 지나서야 물속의 여인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분홍 드레스와 빨간 재킷을 입은 시신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파티에서 흥겹게 웃고 떠들던 메리 애슈포드였으니까요.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술집 주인은 메리와 손튼이 함께 나가는 걸 봤다며 직접 말을 달려 9.5km가량 떨어진 손튼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손튼을 발견한 술집 주인은 메리의 죽음을 알렸고 손튼은 자신이 메리와 대충 새벽 4시 정도까지 같이 있었다고 답하고는 그와 함께 술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손튼을 취조하긴 했지만 최초 취조의 내용을 전혀 적지 않아 훗날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손튼을 수색하자 손튼의 속옷에 피가 묻어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손튼은 자신이 메리 애슈포드와 전날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메리는 월경 중이었죠. 메리가 사망한 곳 주변에는 연못으로 향하는 남성과 여성의 발자국과 거기서 멀어지는 남성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이 발자국이 손튼의 신발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튼은 바로 체포되었죠. 1817년 5월 30일 공개 사인 신문의 끝에 메리의 익사는 사고가 아닌 살해당한 거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손튼은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기 시작했죠. 여론은 이미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악마 같은 손튼의 끔찍한 살인에 관한 이야기는 책자, 시, 노래 가사, 신문 기사가 되어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손튼의 목을 매달아야 한다며 흥분해 탁자를 두드리고는 했죠. 손튼의 변호사는 편견 없는 배심원을 찾을 수가 없다고 불만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1817년 8월 8일 손튼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측에서 배심원단에게 내밀은 이야기는 충격적이고도 손튼을 천하의 악당으로 묘사하고 있었으며 가정과 추측이 많았습니다. 메리 애슈포드에게 치근덕거리던 손튼이 밤새 메리를 유혹했지만 메리가 넘어가지 않자 불만을 품었을 것이라며 옷을 가지러 친구 집에 갔던 메리가 연못 근처를 지나갈 것을 예상하고 기다린 것이 틀림없다. 그는 메리를 쫓아갔고 달아나던 메리를 붙잡은 손튼이 메리를 강간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메리가 손튼의 이런 추악한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기절했을 것이 틀림없다. 기절한 여인을 보고 놀란 손튼이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운 나머지 기절한 메리를 물에 던져 넣어 익사시킨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손튼의 변호사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우선 그는 손튼이 일치한다는 발자국과 관련해서는 발자국을 확인하기 전 비가 많이 내렸기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체포도 되기 전에 손튼이 이미 자신이 메리와 함께 있었다, 성관계를 맺었다 라고 순순히 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시관은 메리의 몸에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전혀 없으며 생식기에 난 작은 상처는 합의한 성관계에서도 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손튼의 무죄를 밝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알리바이였습니다. 우유 배달부는 새벽 4시 반경 살해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캐슬 브롬위치로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는 손튼을 보았다고 했고 캐슬 브롬위치의 사냥터 관리인은 4시 52분경 지나가는 손튼을 만나 손튼과 15분가량 수다를 떨었습니다. 전혀 취하지도 감정이 격해 있지도 않아 보였던 손튼은 아까 아가씨와 있었다는 얘기를 늘어놓고는 밤을 새우고 한참을 걸어왔더니 피곤하다며 아버지 집의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했죠. 그러니 증언을 통한 알리바이를 조합해보면 4시 15분에 목격된 메리 애슈포드를 손튼이 죽이고 4시 반에 우유 배달부에게 목격되기 위해서는 그는 메리를 쫓아가서 잡고 싸우고 강간하고 죽이고 들판을 지나 4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오는 걸 10분 안팎으로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재판관은 배심원들에게 손튼은 무조건 유죄다. 감히 미혼의 아가씨와 혼혈관계를 맺다니 같은 생각을 멈추고 손튼이 메리를 정말로 죽였을지 2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사람을 죽이고 느긋하게 돌아오는 일이 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생각하라 강조했습니다. 그와 함께 죄 없는 자가 사형당하는 것보단 죄의 무게를 짊어진 살인자가 처벌을 피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고 했죠. 그러자 배심원단은 6분 만에 무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국은 뒤집어졌습니다. 손튼이 무죄라니 말도 안 된다. 살인자를 풀어줬다며 여론은 들썩였죠. 후원자들은 돈을 모으고 변호사들은 몰려들며 메리의 오빠인 윌리엄 애슈포드에게 항소하라고 야단이었습니다. 결국 11월 17일 사건은 영국 고등법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자 손튼은 메리의 오빠에게 노란 가죽 장갑을 집어던지며 결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메리의 오빠는 바닥에 떨어진 장갑을 줍지 않았죠. 1638년 이후로는 아무도 꺼내지 않은 중세 기사의 전설에서나 나올 법한 결투재판이라니 애초에 이게 합법이긴 할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결투재판은 아무도 하지 않아 잊혔을 뿐 여전히 법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투재판의 규칙대로라면 손튼이 이기거나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지지 않는다면 그는 풀려나는 거였지만 만약 진다면 바로 교수형이었습니다. 손튼의 변호사 측에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요구하는 이유로 전국이 손튼을 향한 편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이 어렵기 때문이라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여성이거나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성직자가 아니라면 자신들을 대신해 싸워줄 사람을 고를 수 없었으며 대신 싸워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메리 애시포드의 유족 측에서는 결투재판을 막기 위해 오빠인 윌리엄 애시포드의 몸이 약해서 안 된다. 여동생을 살해한 남자가 오빠까지 살해하는 꼴이다. 죄가 명확하면 결투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등을 주장했지만 비록 마르고 키가 작을지언정 22살의 청년이 몸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었고 결투재판에서 죽인 건 살인이라고 보지 않았으며 손튼의 죄도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격한 토론 끝에 미뤄지고 다시 만났다 또 미뤄지다 4월 16일 재판관 앨렌보로 경이 상황을 깔끔하게 요약했습니다. 법은 법이므로 피할 수는 없으니 항소를 포기해 손튼을 풀어줄지 아니면 결투를 할지를 며칠 고민해 보라는 거였죠. 4월 20일 애시포드 측은 손튼이 복수하려 들지 않는다면 항소를 포기하고 손튼이 풀려나는데 항의하지 않겠다고 했고 손튼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원 밖에 모여있는 분노한 군중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법원 안에 숨어있다 뒷문으로 나가야 했죠.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살인자 취급을 받았던 손튼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항구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배에 태워주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곤욕을 겪었다는 내용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죠. 있는 줄도 모르고 묻혀있던 법인 결투재판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관심을 받아 1819년 6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오직 남은 건 메리 애시포드의 묘비뿐이었죠. 여성의 덕목을 향한 경고와 여성의 정숙함의 겸허한 기념비로서 세워진 이 묘비는 20살의 나이에 제대로 된 보호자도 없이 부주의하게 즐거움만을 쫓다가 1817년 5월 27일 잔인하게 강간당하고 살해된 메리 애시포드의 무덤을 기린다. 1817년 5월 27일의 새벽, 메리 애시포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정체 모를 다른 누군가가 죽였다는 설부터 피가 묻은 다리를 씻으려 했다가 빠졌다는 설, 미혼의 여성이 이런 정숙치 못한 짓을 해 큰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자살한 거라는 당시에 나온 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메리 애시포드 사건은 사건이 벌어진 후 약 160여 년 뒤 일어난 사건과의 공통점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1974년 5월 27일 20살 난 바바라 포레스트가 술집에 파티에 들렸다 집으로 가는 길에 사라졌으며 며칠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의 이름은 마이클 손튼이었죠. 그의 바지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어 재판까지 갔으나 제대로 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바바라 포레스트 살인사건은 메리 애시포드 사건처럼 여전히 미제로 남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치러진 마지막 결투재판 메리 애시포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